어젯밤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찾아왔던 윤 대통령의 모습 보셨는데 김대현 평론가님, 어쨌든 대통령도 현장 방문하고 있고 공보위 군의관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1급 비서관들 지금 각 권역 응급센터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불안을 좀 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도움은 되겠죠. 예, 그럼 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굳이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비서관을 뭐 보낸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뭐 언뜻 듣기로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거나 혹은 관리 가능하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솔루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현장을 찾아서 방문하고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보고 들은 거, 그거는 전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모든 권역별 응급센터를 다 도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현장을 둘러봐야 합니다. 그거는 뭐 이 논의의 어떤 전체적인 골격을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요즘 한가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가위를 앞두고 하면 이제 성묘를 가기 위한 벌초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잦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게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체로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는가? 다 응급실로 갑니다. 그건 일종의 관성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갔을 때 그 치료를 마땅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민과 지역의 유권자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태가 악화되고 민심이 더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은 이것에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증 의료 그리고 응급치료센터에 대한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료계획의 골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과정과 절차에서 이거 약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전공의들이 느끼기에 마치 예를 들면 닥치고 증언 이런 식의 느낌이 들면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협의와 협상과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시한 대로 해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강압과 강박의 이런 리더십으로는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여당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럼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혹시 다치면 혹시 그런 일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병원을 안내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온갖 민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고, 제가 만약에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대통령이 나서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스스로가 그 매듭을 풀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당내에 의료 전문가들이 있죠. 안철수라든가 인용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TF 팀장으로 만들어서 여야정 협의체를 그들을 통해서 하게끔 와의 전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그 여야정 협의체에는 당연히 야당도 들어오게 되고, 야당과의 대화 채널과 파트너를 대통령과 정부가 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여당에 주고 여당의 전문가에게 해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결책에 정부가 전적으로 따라가겠다, 응하겠다. 뭐 이 정도의 결단이 나오지 않고는 솔루션이 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다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 대통령이 판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곧바로 얘기했어요. 2,000명이라는 숫자, 그건 양보할 수 없다고. 어느 순간 반발이 커지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해서 1,500명 증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거기에서 빠지고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아니면 장관들이 다 책임지고 여당 의원들이 책임지는 방식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과오든 아니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 조정이 안 됐든 간에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사과까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뭐 박민수 차관이나 여권 내에서도 박민수 차관, 그리고 또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 계속 지금 설화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장관한테 먼저 책임 묻는 방식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추진 속도가 빨랐다거나 너무 또 추진하는 게 과했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줘야 그 다음에 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꽉 막혀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이 위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를 꺾게 만들고 그가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 응급 상황에 대한 붕괴 우려를 예봉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조차도 안 된다. 혹은 그거 전에 대통령 먼저 바꿔라. 의지를 꺾어라. 당신 뭐 심지어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선후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쨌든 의회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집권을 위한 민주당다움, 그러니까 집권 야당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야당도 책임이 있고요. 야당도 정치하는데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냥 야당한테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뭐 그거는 논쟁할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문제 해결 방식이 너무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지금 권역별 의료센터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다 파견하겠다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결하길 원합니까? 어디 도망가는 의사들, 잠자는 의사들 붙잡아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까? 가가지고 환자들 들어오는데 진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사 적발해서 이름 적어내라는 겁니까?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강제로 응급실을 돌려야지 되니까, 돌려야 하니까 결국은 비서관을 갖다 놓고 거기서 감시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준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힘겹지만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힘들지만 버겁지만, 또 한때는 그런 권위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때도 있었을 테지만 네. 지금은 그런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맞아, 이건 나의 소명이야,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말 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 나오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 그거 어쩔 수 없어.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거는 다 카르텔이고 다 척결하고 일소해야 될 대상이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공통된 인식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식이 너무 거칠다, 이 부분은 공통된 인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김대현 평론가 이제 솔루션 해결책으로는 이제 여당에게 주도권 넘기자, 그 전에 대통령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임자 인사에 대한 경질을 하자, 이런 말씀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반응도 좀 살펴볼 텐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대 안암병원 현장을 역시 찾아왔습니다. 여기 가서 그동안 해왔던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추진했다, 거칠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규모, 시기 이거 다시 한번 조절해보자, 이런 입장인 거죠. 아예 뭐 증원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하고 의사단체 그리고 전공의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 정부가 다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김대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 특히 국회가 나서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판 여론이 일거나 아니면은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정부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는 슬쩍 국회에다가 기대는 모습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이 악화되면 장관을 경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출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법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정권을 넘나들고 다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 아니면 대통령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하고 야당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공간을 일단 정부에서는 열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 중심 역할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집권 여당 대표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머리 맞대서 뭔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좀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 대통령실 눈치 슬슬 보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야당에서 여야 의정까지 같이 모이는 협의체 만들어서 정말 의사단체를 야당이 먼저 가서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 문제 얘기가 지금 절대 못 받는 수준까지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숫자 고집하지 않고 맨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400명 증원하는 거 가지고도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좀 많거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방식으로 증언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합의의 절차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국회가 좀 제대로 된 역할,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계속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국회에서 해결하지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그분 협의체까지는 좀 곤란 난색을 표했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야 합의 지켜보겠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 이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네. 정확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속내로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됐으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나름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 당대표가 주저주저하거나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여당 내부의 전반적인 인식이 어쨌든 지금 돌파구는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한 발 물러서지만 이 개혁은 또 완수하는 방향으로 무언가 좀 그의 안성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여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하고 싸우고 각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뭔가 결자 해지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지켜보겠다. 네. 네. 아니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야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래서 그렇죠. 머뭇거리는 아니 건지. 지금 네. 만약에 그게 말이 되려면 한동훈 당대표에게 여야 합의의 전권 사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야당과 뭘 하려고 하면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당대표의 여야 당대표 회담 11년 만에 있었는데 아무런 합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 이재명 당대표에 비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내 어떤 권한이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마땅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좀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관점이 여야가 공감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보다 주도적으로 이 대화를 끌고 가서 솔루션을 만들고 그 솔루션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받든 안 받든 충돌하든 안 하든 혹은 그걸로 인해서 설사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전 당대표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권력과 정부 권력이 지금처럼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사안이 불거지면 보통 야당도 그렇고 또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답답한 게 그게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평론을 해야 한다라고 봐요. 공평무사하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어느 정당과 어떤 것을 대변하기보다는 이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성찰과 관성을 요구하자. 저는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